표정뿐만 아니라 그녀의 제스처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미세 반응이에요. 배우고 싶어요? 그럼 그 전에 강혜윤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맞춰보세요. 힌트를 주자면 거짓말이 한마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인지 전혀 티도 안 나는 것도 있어요. 확실히 그렇네요. 제가 평소에 마주칠 일에 대해 말을 꺼냈을 때 강혜윤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입도 조금 벌어졌고요. 그건 놀라서 겁에 질린 표정인데 표정과는 달리 그녀는 업무 접촉과 갈등이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점이 이상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아니요. 강혜윤의 자료를 요청한 건 그녀의 일상사진이 있는지 보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사진을 보고 그녀의 표정과 태도에 베이스라인을 정하려 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녀의 표정을 관찰하는데 기준을 잡는 거죠. 호텔 예약건은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낸 말로 그녀를 속인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선 적을 속여야 하잖아요. 그게 업무 중에 필요했을 뿐이에요. 전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됐어요. 그나저나 강혜윤이 호텔 예약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 맞췄네요. 그때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그녀를 보고 속으로 당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거든요. 네, 잠시만요. 강혜윤이 한 다른 거짓말이 뭔지 짐작되나요? 심소희가 두 비서를 해고시킨 것과 관련해서 강혜윤이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 누가 초콜릿을 건드렸는지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선 일부러 고개를 숙여서 자신의 반응을 숨기려 했던 거예요. 다 맞췄다고 해도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하면 화낼 건가요? 변호사님이 제 학생이 아니었으면 해서요. 지금 미림대 특별초청 교수로 있어서 학생이라면 차고 넘치거든요. 스마트한 레이디 앞에서 제 매력을 잃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특기 하나쯤은 혼자만 알게 잘 숨겨둬야죠. 그쵸? 들켰나요? 농담이에요. 미세 반응은 체계적인 분야라서 배우려면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해요.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거짓말 탐지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오늘 오전 7시 45분에 신고를 받고 바로 호텔 측에 사건 현장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7시 55분에 첫 번째로 출발한 경찰들이 도착했는데
그때 현장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소희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알 것 같네요. 독극물이 중독돼 있는 상태로 꽃병을 깼다면 분명 많이 다쳤을 테니까요. 형사님, 어젯밤에 이 방에서 룸서비스를 불렀었나요? 아니요? 조심해요. 유리 파편을 정리할 때 썼던 도구를 찾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유리 조각이 이렇게나 많은데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전 별 말씀을. 당연한 거죠. 이건 형사님, 이 유리 조각에 묻은 핏자국 좀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젯밤 이 방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또 심소희는 왜 룸서비스를 부를 수 없었을까요? 자수정 와인잔이라 뭔가 있어 보이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서양 문화에서 자수정은 사랑의 수호석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솔직함과 순결함, 그리고 용기를 상징하죠. 하지만 술과 함께라면 아마 솔직함과 용기만을 나타내지 않을까요? 사실 전 한가할 때 혼자 와인을 빚어요. 혹시 와인 마시는 거 좋아하세요? 열심히 준비해서 기다릴게요. 먼저 깨끗한 술잔을 준비해야겠네요. 절대 이 호텔처럼 물자국이 남아있는 술잔을 손님에게 내놓진 않을 거예요. 바에 있는 다른 잔들은 깨끗했어요. 물자국이 남아있는 잔은 이것뿐이에요. 어떤 부지런한 손님이 술을 마시고 난 뒤 술잔을 닦아놓은 걸까요? 왜 그래요? 맞아요. 로마네 콩티는 부르고뉴산 최고급 와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여기에 로마네 콩티가 있는 거죠? 환상의 술이라 불리는 로마네 콩티가 여기 있다니 가짜 아닐까요?
어쩌면 와인 리스트에 저것만 놓고 속이려는 걸 수도 있죠. 그래도 잘 찾아냈네요. 당직 지배인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당직 지배인은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잠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전 여진우에 대해 잘 몰라요. 그냥 요새 찍은 영화와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 있다고만 들었죠. 만약에 제 연구실이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환자의 사생활 보호는 정신과 의사가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남자의 매력이 얼굴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격과 행동 거지가 더 중요한 거죠. 네, 여기 있습니다. 메모에서는 심소희 씨 지문만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요? 리셉션 참석 당시 입었던 옷인가요? 아니면 목욕 가운이나 잠옷인가요? 그녀가 입고 있었던 옷은 리셉션 참석 당시 입었던 드레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네요. 심소희는 침대와 책상 사이에 쓰러져 있었어요. 몸에 이상을 느끼고 침대에서 내려와 책상으로 걸어온 것처럼 보이죠. 너무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여성분이 화장을 지우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상태로 침대에 눕진 않을 거예요. 잘 구겨지는 드레스를 입었다면 더더욱. 형사님, 이 방의 커넥팅 도어 열 수 있나요? 그리고 어제 옆방에 누가 투숙했었나요? 열 수 있습니다. 어젯밤 옆방 1817호엔 요새 핫한 배우 여진우 씨가 묵었습니다. 여진우라. 심소희는 어떻게 옆방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네, 심소희가 여기 쓰러져 있었고 만약 침대에서 내려온 게 아니었다면 그건 아마 커넥팅 도어를 두드리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엔 심소희는 옆방의 손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당신은 중요한 행동을 간과하고 있어요. 심소희는 마지막에 메모를 남겼어요. 문을 두드린 건 그 전이고요. 즉, 그녀가 도움을 청할 능력이 있었을 때 옆방 사람에게 제일 먼저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죠. 이는 그만큼 상대방을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이 가설을 입증하려면 형사님께 이 문에 남아있는 흔적을 감식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어쩌면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여긴 심소희 씨의 휴대폰이 있던 자리입니다. 심소희 씨 지문만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심소희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그녀가 사망한 뒤에 지문을 지우고 되돌려놨다면 휴대폰엔 심소희의 지문만 남겠죠. 초콜릿 같아 보이네요. 초콜릿입니다. 검사 결과 유신우 씨가 선물한 초콜릿과 동일한 성분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각선으로 난 흔적이라 심소희 본인이 남긴 건 아닌 듯하네요. 역시 똑똑한 사람이라 말이 통하네요. 하지만 자국이 난 방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휴대폰은 수상해요. 만약 심소희가 의식을 잃기 전에 휴대폰이 옆에 있었다면 왜 전화를 걸어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걸까요? 게다가 심소희가 범인에 대한 다잉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다면 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힘들게 책상에서 메모지를 가져와서 글씨를 쓰는 것보다 잠금 해제 화면에 U라고 쓰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만약 형사님, 경찰 측에서 17층과 18층 복도에 있는 CCTV도 확인했나요? 어젯밤 심소희 씨와 강혜윤 씨가 방으로 돌아간 뒤에 각자 방에서 나온 적이 있나요? 물론 다 확인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어젯밤 9시에 둘 다 방으로 돌아간 뒤로 복도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여진우 씨 옆방인 1816호로 체크인한 투숙객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오늘 아침 7시 20분에 여진우 씨가 체크아웃 후 호텔을 떠날 때까지 1818호, 1817호 객실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817호는 스탠다드 룸이에요. 인기 스타가 지내기엔 조금 허름하지만 비서가 머물기엔 적합하죠. 형사님, 1818호와 1817호 사이에 있는 커넥팅 도어 열쇠가 어디 있죠? 그게... 저희가 그쪽으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맞춰보죠. 여진우는 체크인할 때 프런트에 커넥팅 도어의 열쇠를 요구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진우 씨가 오늘 체크아웃 때까지 계속 커넥팅 도어의 열쇠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수께끼의 답이 이렇게 나왔네요. 어젯밤 7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진우와 심소희는 절대 평범한 관계는 아닐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심소희는 드레스도 갈아입지 못한 채 살해당했으니 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방에 돌아오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지웠겠죠. 그럼 여진우가 심소희 옆방에 머문 것, 커넥팅 도어의 열쇠를 가져간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크게 가정해 본다면 그 둘은 비밀 연애 중이었을 수도 있어요. 객실 문을 이용하지 않은 건 당연히 파파라치한테 노출돼서 사업에 영향을 줄까봐 그랬을 거예요. 강혜윤은 두 사람이 몰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숙소를 배정한 거예요. 그녀가 거짓말을 한 건 사장님과 톱스타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요. 강혜윤은 사장님의 애인이 살인자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심소희처럼 모두 유신우의 복수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조사하실 생각이신가요? 오늘 아침부터 투숙객들의 컴플레인이 끊이질 않습니다. 올해 보너스는 다 날라간 것 같네요. 물어보시죠. 심소희 고객님과 강혜훈 고객님이 체크인하신 방은 모두 비너스 패션 이름으로 예약되었습니다. 옆방 1817호는 강혜훈 고객님의 개인 명의로 예약되었는데 저희도 여진우 씨가 체크인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17층 1718호 스위트룸과 옆방 1717호는 당시 예약되지도 체크인하지도 않은 빈 방이었어요. 아니요. 작년에 객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18층 아래 객실들은 커넥팅 도어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18층부터 30층까지는 다음 달에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한 추측이 입증되었네요. 방 배정은 진작 계획된 일이었고 강혜윤이나 심소희가 직접 선택했어요. 18층 스위트룸을 선택한 건 커넥팅룸 때문이었고요. 당연하죠. 그건 정말 비싼 와인이라 심 대표님을 축하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준비해서 어젯밤 턴다운 서비스 시간에 올려두었습니다. 거의 7시였습니다. 7시요? 그땐 파티가 이미 시작되고 나선데. 아니요. 여진우 씨가 체크아웃할 때 객실 내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713호와 1817호는 스탠다드룸이라 그 와인을 두지 않습니다. 경찰 측에서 강혜원 씨가 지냈던 객실을 조사해봤는데 의심스러운 물건은 없었습니다. 저희 호텔은 미림시에서 나름 전통 있는 호텔입니다. 커넥팅 도어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안전 기준에 맞춰져 있죠. 현재 그 문들은 쓸 수 없게 돼서 투숙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평소에는 잠가둡니다. 열쇠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당직 안전부서에, 나머지 하나는 여진우 씨에게 드렸습니다. 여진우 씨는 어떤 이유로 열쇠를 요구했죠? 체크인할 때 객실에 커넥팅 도어가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파파라치나 팬이 그 문을 통해서 괴롭힐 것 같다고 하시면서 프런트에 있던 열쇠를 가져가셨습니다. 1818호와 1816호 열쇠도 같이 드렸습니다.
유리파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료 확인 결과 여진우 씨의 혈흔이라고 확인됐습니다. 꽃병이 깨지면서 상처를 낸 걸 보니 두 사람 사이에서 말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심소희 씨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손톱이 부러져 있다네요. 커넥팅 도어에 남아있는 긁힌 자국과 대조해보니 커넥팅 도어를 두드리면서 부러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밤 9시에서 새벽 2시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통해 심소희 씨가 위스키 봉봉을 먹고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초콜릿에 들어있던 극소량의 브랜디를 제외하고는 심소희 씨는 어제 저녁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위스키 봉봉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초콜릿엔 심소희 씨의 지문과 실크 소재로 보이는 손자국뿐이었습니다. 지문은 아니지만 실크도 단서가 될 수 있어요. 형사님, 현재로선 여진우 씨가 범인이라고 확정짓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분명 그가 연루되어 있을 겁니다. 경찰 측에선 가능한 한 빨리 여진우 씨를 찾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가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늦게 찾아낸다면 그 사이에 증거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방금 전 엄 반장님께 보고를 올렸을 때 반장님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하지만 전에 절차 없이 유신우 씨를 데려간 것도 규정 위반이라 이번에도 여진우 씨를 그렇게 소환했다간 엄 반장님 선에서 재량껏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건 경찰 측이 곤란한 거 알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 다들 아는데 규정에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답답해서 그래요. 갈 길이 머네요. 여진우 씨가 호텔을 나선 뒤의 행방이 묘연한데 거리에 있는 CCTV나 이동 경로를 보려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복잡한 일은 아닌데 지금 엄 반장님이 아직도 혼나고 계셔서 신성한 일요일에 대낮부터 전화라니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는 이른 거예요. 어제 드라마 본다고 밤을 새웠거든요.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에? 선배, 여진우한테 언제 입덕했대? 잠깐만, 바로 찾아볼게요. 아이돌 스케줄은 팬 어플에서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지방 촬영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스케줄이 아예 안 올라와 있어요.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건 개인 스케줄일 거예요. 아니,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거 사생활 침해예요. 해선 안 된다고. 살인 사건이요? 엄마야. 아니면 제가 주변에 브로커나 파파라치 아는 사람 있나 물어볼게요. 이 일이 알려지면 내가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자칫하면 사생팬으로 몰릴지도 몰라요. 답네, 알죠? 그건 당연하죠. 걱정 말고 딱 기다리세요.
학생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만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행동을 심리학 연구 소재로만 생각했어요. 예전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은 제 예전 태도가 너무 오만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 것도 무시하면 안 됐어요. 제가 바로 가서 맡겠습니다. 지금 강혜윤에게 다시 물어볼 게 많아 보이네요. 하지만 그 전에 얻은 단서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에서 여진우와 관련된 증거들을 더 찾아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강혜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거예요. 강혜윤이 심소희를 질투해서 독을 탔다고 생각해요? 여진우는 심소희와 다투기만 했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전 범인이 강혜윤이 아닌 여진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객실엔 CCTV도 없고 방해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강혜윤은 초콜릿을 언제 받았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초콜릿에 손을 댈 수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3명 정도겠네요. 강혜윤, 심소희, 그리고 이 객실의 여진우. 우선 강혜윤, 여진우, 그리고 심소희 이 3사람이 삼각관계라서 강혜윤의 질투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아요. 호텔 예약을 한 당사자가 강혜윤이기 때문이죠. 그녀가 2사람의 데이트를 망치고 싶었던 거라면 그냥 여진우의 방을 다른 곳에 잡았으면 될 일이었어요. 여진우가 심소희를 보러 갈 때 다른 사람 눈을 피해 객실 문을 이용하지 않은 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해요. 결론적으로 강혜윤의 범행 동기는 성립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초콜릿에서 발견한 2가지 의문점 기억해요? 조사와 신문을 통해 이 2가지 의문점은 다 풀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적어도 범인의 기존 범행 계획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만약 아무 문제도 없는 와인이었다면 방 안에 술병이 남아 있었겠죠.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심소희는 재벌 2세니 이상할 건 없어요. 범인이 와인에 독을 타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와인을 가져가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가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강혜윤이 돌아왔을 거예요. 유신우가 선물한 초콜릿 상자와 함께. 이 추측대로라면
강혜윤의 혐의는 배제해도 되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강혜윤이 방에 들어왔을 때 여진우가 놔둔 와인을 봤다고 해도 그저 그가 데이트를 위해 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코르크 마개에 주사기를 꽂는 장면을 강혜윤이 직접 봤을 확률은 너무 낮아요. 그러니 여진우가 범행을 저지르기엔 최적의 환경이었죠. 지금 우리는 왜 독이 초콜릿 전체가 아닌 몇 개에만 들어있는 건지 설명할 수 있어요. 범인이 와인에 테트로도톡신을 넣으면서 유신우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독을 거의 다 써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경찰이 여진우를 데려왔을 때 그에게 물어봐야 할 포인트예요. 그리고 강혜윤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피곤하죠? 좀 앉아요. 강혜윤이 왜 범인이 아닌지에 대해선 아까 현장에서 찾은 증거를 잘 생각해봐요. 맞아요. 하지만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이 여진우라면 지문을 꼭 지워야만 했겠죠. 심소희의 방에 의심받을 만한 흔적은 남기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테트로도톡신은 혈관에 들어가자마자 죽는 독이 아니라서 바로 의식을 잃게 하지 않죠. 개인적으로 그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여진우의 무자비한 행동이라고 생각되지만 샤워하느라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어요. 이건 충동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분명 꽤 오랫동안 감정이 쌓여왔을 거예요. 네? 우선 말해보세요. 하지만 강혜윤은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옷을 살 생각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 산 건 아닌 듯해요.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 강혜윤이 범행에 끼지 않았다는 제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강혜윤의 거짓말을
다시 잘 생각해봐요. 네, 사실 거짓말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더 잘 보여줘요. 어떤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든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목적은 유일하고 명확해요. 그녀가 거짓말을 한 목적은 여진우를 지키기 위함이지 스스로의 결백함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약 강혜윤이 범행을 도왔더라면 자신을 던져 여진우를 보호하려 했을 텐데 왜 자수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온갖 머리를 쥐어짜서 여진우 심소희와 관련된 정보를 숨기는 것보다 모든 게 자기가 한 일이라고 인정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요. 그리고 전 강혜윤이 사전에 여진우의 범행 계획을 전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강혜윤을 신문할 때 그녀는 범인이 여진우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심소희도 죽기 직전까지 유신우 씨가 독을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변호사에겐 항상 증거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갖고 계신 증거를 믿는 것처럼 저도 제 심리학적 판단을 믿어요. 강혜윤은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자신이 살인사건에 휘말렸다고 해도 사장님과 여진우의 명예를 더 생각할 사람이죠. 범행을 계획하거나 범행에 가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죠. 백 변호사 파트너 제대로 골랐네요. 진심이에요. 백 변호사보다 부족한 거라곤 경험뿐인걸요. 조금 지나면 백 변호사를 넘어서겠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내기할래요? 여진우가 유일한 범인인지 아닌지. 바다에 빠진 바늘 찾기요. 제 전문이네요. 이 세상에 사람 마음만큼 망망대해처럼 복잡하고 심오한 게 어딨겠어요. 마음속의 비밀을 찾으려면 사소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딱 바닷속에서 바늘 찾는 꼴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랑 똑같죠? 칭찬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건 호르몬 수치와 심리 상태에 대한 검진 보고서예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진행되는 항목들은 아니에요. 문서 뒷면에 대략적인 심리 진단 결과가 첨부되어 있어요. 아마 전문적으로 심리 질환을 진료하는 기관에서 작성된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각 항목들과 테스트된 답안으로 봤을 때 제 진단 결과는 이 보고서와 좀 달라요. 검사 결과는 우울증이라고 쓰여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정확한 병명은 조울증인 것 같아요. 우울증과 조증을 동시에 앓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환자는 때때로 감정이 고조돼서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분이 가라앉아 비관적인 생각을 계속하며 절망하기도 하죠. 환자들의 자살률이 높은 심각한 만성 정신질환이죠. 아마 그냥 화학실험을 위탁받은 걸 거예요. 병원에선 전문업체에 화학실험을 위탁하기도 하거든요. 흔한 일이에요. 여진우와 심소희는 어쩌다 꽃병을 깨뜨렸고 이로 인해 여진우가 다치게 됐겠죠. 그래서 반창고와 알코올 솜으로 상처를 치료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알코올의 용도는 소독 말고도 혹시 모르니 조사해보는 게 좋겠네요. 제가 할게요. 이건 알코올 솜? 그리고 반창고 포장지?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알코올 솜에 핏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전화선은 아마 여진우가 뽑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심소희 본인이 한 걸 수도 있어요. 연인과 달콤한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면 전화선을 뽑아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여진우가 범인이란 걸 법원에서 증명하려면 우선 강혜윤에게 여진우와 심소희 둘의 관계를 확인한 뒤에 범행 동기를 알아야 해요. 둘째로 여진우가 초콜릿에 독을 넣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야 해요. 우선 한번 해봐요.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죠. 예를 들면 유신우 씨의 범죄 혐의를 아예 배제한다던가. 걱정 마요. 우리 이번엔 준비됐잖아요. 그리고
저번 신문 때 제가 왜 현장에 있었는지 지금쯤이면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감히 거짓말을 하진 못할 거예요. 강혜윤 씨, 심소희 피살 사건에 대한 경찰 측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당신이 여진우와 공모해서 와인에 독을 넣어 심소희를 살해했죠. 자,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그 와인은 분명 내가 버렸는데 어째서 독이 든 와인이 돼서 그걸 심 대표님이 마신 거예요? 저도 아니고 여진우 씨도 아니에요. 범인은 유신우 본부장 아닌가요? 전 강혜윤 씨, 당신이 여진우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않았던 건 그와 심소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죠. 당신에게 그 둘은 모두 좋은 사람이었으니 언론의 괴롭힘을 받아서도 안 되고 살인사건에도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당신은 여진우의 팬이니 아무 이유 없이 그를 신뢰하고 보호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진우 씨는 현재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를 위해 숨기겠습니까? 위증은 불법입니다. 그 와인은 어제 심 대표님 대신 초콜릿을 갖다 놓으려 했는데 방에 들어서자마자 여진우 씨를 봤어요. 여진우 씨, 결국 오셨네요. 잘 됐어요. 혜윤 씨, 당신이었군요. 대표님 방엔 무알콜 음료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와인은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바에서 가져왔어요. 요즘 약 드시잖아요. 금주하셔야죠. 그 술은 드시지 마세요. 대표님이 보면 걱정하시겠어요. 심 대표는 아마 공개 연애하라고 협박할 때나 날 생각할걸요. 가끔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안 돼요. 한 잔도 안 돼요. 이 술 제가 압수할게요. 술 내려놓으세요. 정 마시고 싶으면 이 위스키 초콜릿이라도 드세요. 화인그룹의 유신우 본부장님이 심 대표님한테 선물하신 거예요. 맛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심 대표님도 방금 하나 드셨거든요. 소희가 다른 남자가 준 초콜릿을 먹었다고요? 파티에서 체면은 세워줘야죠. 하물며 화인그룹인걸요? 그리고 유신우 본부장님이라면 이미 가셨으니까 질투는 그만하세요. 그럼 전 심 대표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셔서 먼저 내려가 볼게요. 초콜릿 녹으니까 안 드실 거면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대표님한테 여진우 씨가 이미 도착하셨으니 파티가 끝나는 대로 오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 방을 나선 후에야 연회장에 술병을 들고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수거실을 지나갈 때 그게 그냥 평범한 와인인 줄 알고 쓰레기차에 봉투에 버렸어요.
심호흡하고 긴장 풀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절 믿어요. 누군가 그 와인을 주었다면 아마 가져가서 팔 생각이겠죠. 로마네 콩티의 가격은 무려 평범한 직장인의 1년치 연봉이니까요. 제 추측으론 그 와인은 아직 어떤 직원 집에서 좋은 값에 팔리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둘은 부부 사이예요. 이미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여진우 씨는 지금 한창 인기 상승기거든요. 게다가 여성 팬이 대부분이라 결혼을 했어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결혼한 사실을 파파라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서로 첫눈에 반해서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럼 심소희 씨가 여진우 씨에게 공개 연애를 하라고 협박한 건 어떻게 된 일이죠? 대표님은 엄청난 커리어 우먼이긴 하지만 연애할 땐 항상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밀 결혼이라 평소에 같이 살지도 못하고 여진우 씨는 촬영 때문에 항상 타지에 가 있으니 같이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가 더 많았어요. 항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났었죠. 하지만 대표님은 이런 결혼 생활이 오래 가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계속 관계를 공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여진우 씨 작품들이 데이트를 치고 스캔들 기사도 많아져서 대표님은 점점 더 불안해하셨어요. 맞아요. 대표님은 여진우 씨를 엄청 아끼셨고 연예계의 각종 찌라시들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네, 직접 맡기셨어요. 마침 여진우 씨도 이틀 동안 휴식이어서 대표님이 여진우 씨를 미림 씨로 부르셨어요. 여진우 씨가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못 마신다고 했던 건 뭐죠? 요즘 약 드시잖아요. 금주하셔야죠. 그 술은 드시지 마세요. 대표님이 보면 걱정하시겠어요. 심 대표는 아마 공개 연애하라고 협박할 때나 날 생각할걸요. 그건 사실 요즘 여진우 씨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별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해요. 대표님은 그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심리적인 문제라도 생길까봐 개인 병원에도 데리고 가셨어요. 의사는 여진우 씨가 우울증이라고 진단했고 그에게 약을 처방하면서 금주를 권했어요. 자세한 진단 보고서는 대표님도 어제 받으셨어요. 그 병원은 보안도 나쁘고 검사 결과도 정확하지 않네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곳이군요. 사실 그 파파라치들은 대표님이 부른 거예요. 네, 여진우 씨는 이 일로 대표님과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여진우 씨가 약속대로 호텔로 오셔서 저도 좀 놀랐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당신의 의문점을 풀어드리지 못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강혜윤 씨가 직접 해주셔야겠군요. 또 물어볼 게 있으신가요? 사실
예전엔 돈이 부족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진우 씨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파파라치와 사생팬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사생팬은 연예인들을 스토킹하며 그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걸 낙으로 삼는 열혈 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 중에 실제로 여진우 씨와 심 대표님의 사진을 찍은 사람들도 있어요. 심 대표님이 이 기회에 아예 결혼을 공개해서 여진우 씨를 곤란하게 할까봐 대표님한테는 차마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진우 씨에게 더 큰 부담을 줄까봐 이쪽에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 돈으로 그 사진과 영상들을 다 사버렸죠. 여진우 씨도 건강하셨을 땐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작품도 좋고 성격도 정말 긍정적이셨죠. 그가 없었다면 전 지금처럼 잘 살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저기요, 이 그림 주인이시죠? 저기, 이 그림 왜 그러세요? 제 그림 맞아요. 근데 그냥 버리려고요. 여진우? 그렇게 쉽게 알아볼 줄은 몰랐는데 다음부터는 마스크랑 선글라스를 쓰고 나와야겠네요. 작년에 오디션 프로에 나왔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팬이에요. 정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네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보고 있어요. 벌써 16군 넘게 지원했는데 모두 제 디자인이 너무 평범하대요. 역시 전 디자이너가 될 재능이 없나 봐요. 이거 여성 트렌치 코트죠? 전 독립적인 오피스 우먼의 품격을 잘 나타낸 것 같아서 좋은데요. 아직 그쪽의 재능을 몰라본 회사만 16곳이나 지원한 거죠. 17번째 회사에서 받아줄지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루에 스크린 테스트 7, 8번을 해도 대사도 몇 줄 없는 조연 역할을 맡을 때도 많고 아예 아무 역할도 못 맡을 때도 있어요. 인기가 이렇게 없는데도 아직 연예계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진우 씨는 연기도 잘하시는걸요? 작년에 하셨던 작품들 다 봤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역할도 생동감 넘치던데요? 인정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전 제가 언젠간 실력파 연기자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쪽도 꼭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진우 씨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17번째로 지원했던 회사에 붙었어요. 바로 당시에 갓 설립되었던 비너스 패션이었죠. 이번 패션위크의 디자인은 심 대표님이 주도하셨지만 저도 같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은 대상을 탄 건 제 공로도 있다고 하셨어요. 만약 그때 여진우 씨의 격려가 없었다면 전 아마 완전히 포기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여진우 씨를 생각하며 버텼어요. 여진우 씨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꾸준히 노력했기에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다 막은 건 그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정말 대표님이랑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했는데. 동양의 철학에선
무엇이든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하죠. 피해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진우를 올감했고 여진우는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을 향한 팬들의 지나친 환상에도 보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심소희 씨와 팬들이 준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런 보답할 수 없는 사랑의 무게는 여진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피해자가 고용한 파파라치들은 그 마지막 한계를 무너뜨렸을 뿐이고요. 뭐 당연히 여진우 씨를 쫓던 파파라치와 사생팬은 사랑이라고 볼 수 없지만요. 그들은 이익만을 꾀하는 흡혈귀들일 뿐이에요. 윤 선생님, 제가 여진우 씨의 팬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전에 변호사님이 심소희 씨 비서에 대해 물었을 때 당신은 거짓말을 했죠. 다른 거짓말들이 모두 여진우 씨와 연관이 있었으니 이 거짓말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여진우 씨와 피해자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면 모든 답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심소희 씨가 비서를 해고한 진짜 이유는 여진우와의 결혼 소식이 누설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아마 그녀 옆에 있던 두 비서 모두 입이 무겁지 않은 타입이었겠죠. 네. 심 대표님이 연애하실 때 여진우 씨를 보호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시긴 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해고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절대 비밀을 폭로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녀의 확신은 절대 당신의 충성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폭로해도 그녀에겐 손해될 게 없으니까요. 당신이 그 비밀을 지켰던 건 여진우 씨를 아끼기 때문이죠. 여진우를 아끼지만 심소희의 질투를 사지 않는 건 이성적인 팬들 뿐이겠죠. 저도 당신이 팬덤 문화에 대해 잘 아는 친구에게 전화하는 걸 듣고 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전 용의자가 아니에요. 여진우가 놓고 간 물건이 있는지 보러 온 것뿐이에요. 못 들어가면 됐어. 가면 될 거 아니야.